오늘 박동준 교수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번 그것을 전체 토대로 해서 한 2달여 협상했던 내용들을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끝내려고 하는데요. 우선 비례대표를 우리는 이제 지금 병립형 비례대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3석에 54석에 그런데 그 병립형 비례대표도 이제 없는 나라도 있고 있는 나라도 있는데요. 근데 이번에 여러 계기에 의해서 좀 더 국민주권주의의 심화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찬스가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이 불가해졌다. 2달간의 협상 과정이 그래도 상당한 소중한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지만 결과는 제로로 끝나게 됐다. 그래서 현재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지키기 위한 어떤 제도도 부인될 수 없는 결국 이번 12월 30일 이후에는 새누리당 과반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새누리당의 의도대로 제도가 이번에는 또 만들어질 것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가 지금 있는 비례대표 병립형도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에는 없습니다. 미국의 알베르토 알데시나라는 그 미국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경제학자의 유종일 교수님이 나오신 대학의 경제학자들이 쓴 복지국가 정책이라는 게 번역본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여러 얘기 중에서 복지국가의 유럽은 비례제 정치적으로 비례대표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국가가 잘 되어가고 있다라는 결론을 미국 경제학자들이 낸 것을 유의미 있게 봤습니다. 우리는 그나마 이제 비례대표는 있습니다만 이 병립형 비례대표만으로는 우리 소선거구제와 그 동서의 대립 구도로 볼 때 그 사표를 방지하는 데는 역부족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연동형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 사표를 상당 부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소수 정당의 출연도 가능하고 다당제가 어느 정도 실현됨으로써 진정한 과도 정당 체제를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제 기회였는데 그것이 이제 불가능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 연동 비례대표제를 논의하게 됐던 이제 계기는 한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헌법재판소가 그냥 퓨어한 인구수 2대1로 선거구를 확정해라 이렇게 결정을 한 이후에 지금 이제 246석으로 지역구를 하게 되면 영남 4석, 호남 4석이 그냥 지역에서 날라가고 수도권에서 한 7, 8석 정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영남은 67석 정도 되고요. 호남이 30석, 그리고 충청, 광원까지 합해서 한 35석. 그래서 어찌 보면은 영남 67석과 기타 지방이 이렇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당이 호남에서 어느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영남의 한 절반 정도 되는 정도이고요. 더구나 영남에서의 새정치의 득표력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리고 호남에서의 새누리당 득표력이 낮기 때문에 그 사표되는 것이 한 1000만 표 정도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병립형 비례대표만으로는 국민주권주의 1.0이라는 데는 너무 무망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2대1 구조에서 246을 253으로 늘리게 되면 호남이 3석, 호남이 2석, 또 영남이 2석 정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 의석수 줄어가는 것에 대한 좀 충격을 완화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53이기 되면
7석을 더 늘려야 되는데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300명의 의석수를 전체 늘리는 방법이 있고 비례대표 54석을 줄이는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 국민들이 300명 의원 늘리는 것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비례대표 7석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그나마 있는 병립형의 비례대표마저도 헐게됨으로써 그 비례성이 비례성이 더 심해되는데 이에 대한 비례성 확보 방안을 내놔라라고 하는 데서 연동형의 논의가 시작됐다는 말씀입니다. 내놔라라고 하는 것이 저희고 내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새누리당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전 공교롭게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어떤 연유인지 몰라도 독일식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를 내오려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 안을 법안을 저희가 의논도 하지 않고 그냥 냈어요. 그게 300명을 그대로 고정한 채 200대 100으로 그래서 비례를 100명으로 하고 연동형 도시 연동형으로 하니까 그 선관위 안대로라고 한다면 독일의 1대1 정도는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의 연동형의 상당 부분이 실현될 수 있는 그 제도가 나왔습니다. 그 두 가지 계기가 돼서 두 달 동안 이제 새누리당과 우리 당이 비례성 확보 방안으로 연동제라는 말이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됐고 그것이 신문에도 나오고 뭐 언론에도 나오는 바람에 국민들께서 연동형이 뭐라는 것까지 조금은 알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뭐 선관위 200대 100의 연동형은 도저히 뭐 불가능한 안으로 거의 사실상 논의가 되지 않았고 그래서 저희는 현재 246대 54가 아니라 253석으로 됐을 때 그럼 47석이 되지 않겠습니까? 47석의 연동제라도 하자는 것이 첫 번째 우리의 입장이었습니다. 요구였습니다. 그것도 수차례 논의가 됐고 그렇지만 전혀 거부되고요. 그래서 그것에 약간의 좀 약간 변형된 제도라고 하는 새누리당 위원장이 나보다 못해서 낸 균형의석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47세에서 먼저 득표에 예컨대 정의당이 10%를 획득하면 5%의 300명의 5% 안을 먼저 5% 수를 먼저 주고 지역구를 갖게 되는 수를 차감해 나가는 방식으로 되는 균형의석제인데요. 그것도 연동제에 약간의 이제 아류긴 합니다만 비례성을 좀 더 확보하는 방안이 돼서 이마저도 이걸 해달라라고 했으면 또 거절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소수당이 손해보는 이제 이 병립형 7석이 줄어들므로써 소수당이 손해보는 정도가 한 5% 정도 득표하는 소수당이 약 한 석 1.78석 정도 손해를 보기 때문에 2석 정도 손해를 보기 때문에 정의당에서 안을 내주신 최소 의석제 그러니까 3%를 획득하면 3석 5% 이상을 획득하면 우선 5석을 배정하는 최소 의석제를 마지막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마저 새누리당은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5% 이상의 5%를 5석을 그러면 4석으로 줄이자. 5% 이상 되는 정당에게는 우선 4석을 먼저 우선 배정하는 최소 의석 제도를 시행해보자. 그것마저 며칠 전에 부인됐습니다. 그래서 모조리 다 부인된 그 지역의 그 과정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국회의장이 이 선거의 룰에 관해서는 끝까지 이것은 합의에 의하지 않으면 결정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면 저는 좀 상황이 좀 달라질 수도 있었겠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월 1일 되면 선거구가 없어짐으로써 이제
선거가 없는 국회의원들과 앞으로 후보도 어떻게 어느 선거구를 정할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좀 이상한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뭐 그것이 뭐 혼란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나 상당히 이제 초유의 상태이긴 맞습니다만 그 초유의 상태를 우리 그 법규정에 국회법에 나와 있는 직권상정의 요건으로 이렇게 변광부회적인 해석을 하는 바람에 그나마 새누리당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그렇군요. 말하자면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상사태라든지 전시사변 이런 경우가 아니고는 직권상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새로운 그 선진화법의 국회법 내용이 이제 지켜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는 비상사태가 되면 직권상정할 수 있다고 해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땅에서 연동제 그리고 또 병립제를 완화할 수 있는 비례성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햇빛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어제로 사라져 버렸고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한 가지는 그래도 30석의 과도의석을 통해서 이 당의 지위를 누렸던 새정치 또 민주당이 그래도 그 기득권을 포기하고 소수당의 그 연동제 비례성 그리고 확보하기 위해서 새누리당과 계속 싸워왔다는 것, 그 싸움의 과정이 굉장히 지난했다는 것, 그거 하나만은 그래도 역사적 평가를 역사적 결과로서 평가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